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을 보면서 어느 해보다 광복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일본 식민지 지배 상징과도 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사회편을 보내드립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극우 세력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양심 세력이 한국 식민지 지배에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촛불 집회를 열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한국을 혐오하는 문구들이 적힌 옷을 차려입고 한국 강제 점령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도 거침없이 합니다. いやだから一応問題なのは韓国がどうのこうのじゃなくて日本人がそれを言い始めたってことですわね。それに対して気悪いんですわこっちは。それも含めて気悪いんですわ。きちんと、韓国では多分なかなか資料だとかが揃わないでしょうけど、日本人がひどいことばっかりやってたわけではなくて、本当に貧しい人たちが仕方なくその時は家族を食べさせなきゃいけなかったし。과거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대가 나타나자 분위기는 험악해집니다.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자기들 구호를 격렬하게 외칩니다. 경찰이 직접적인 충돌을 제재하면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는 일본 사회에서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합의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적인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아베 정권이 추진을 하는 헌법 개혁에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한일 합의에 찬성을 하거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을 하거나 물론 한일 위안부 협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それのどのようなことが望ま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当事者である女性たちに一言も相談しないで、あるいは具体的な内容を相談しないで、国家間で決め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人権侵害を受けた女性たちの被害回復の手続きとして間違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미흡하나마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며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잘못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구제금도 책임에 대한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밝혀 진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日本という国がその植民地支配、そしてその後の侵略戦争の中で日本軍の性奴隷にされた女性たちに何をしてしまったのか、どういう被害を与えたのかということを認める、ありのままに認めるということなく、ここまで来ていることです。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 사회는 고노 담화조차도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진 잘못된 조치라면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쪽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시는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대구시장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하고 정오에는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타종 행사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 작품 염원의 발자취를 제막하고 석주 이상용 등 지역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울릉도 사동항에서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센 가운데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교원 태권도 시범단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참가자가 독도 수호 의지를 담아 먼저 태권도 시범을 보였고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광복을 기념하는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독도 선착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독도가 바라보이는 사동항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2천여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자료는 소형 기록이 전부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대부분 행적 자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시 와룡면 광산김씨 금구당 고택. 이 집에서 60여 년간 보관 중이던 두루마리 한시축이 마루에 펼쳐졌습니다. 길이만 11m, 두루마리에는 독립운동가 소건 선생과 그의 벗들이 주고받은 7원 율시로 된 한시 50넉수가 담겨 있습니다. 소건 선생은 주변 전경과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친한 벗들과 시로 읊어 남겼습니다. 소건은 일제강점기 때 일송 김동삼과 함께 만주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펼친 독립운동가 이원일 선생의 호입니다. 그는 1931년 일송 김동삼 선생과 함께 하얼빈에서 체포돼 평양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1990년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제 이분이 독립운동할 때 그런 심정이라든가 아니면 해방 후에 고국에 들어와서 당시 나라 사정을 걱정했던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이 한시축은 소건 선생과 사돈지간인 금구당 고택 주인이 어릴 때 직접 받았습니다. 18, 19쯤 그쯤 될 거예요. 한자를 좀 알고 시를 조금 공부를 하니까 이걸 가져가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셨죠. 한시축은 해방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해방 이전 행적 자료는 수형 기록이나 체포됐다는 신문 기사가 전부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자신의 행적 자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기록을 남기게 될 경우 그 자체가 자살행위예요. 무덤입니다. 동지들까지 다 잡혀 들어갈 수 있는 끈앞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해방 이후 생존 지사들의 행적 기록은 독립운동가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 또 그 당시의 정황을 담는 정보 기록, 또 나아가서 이제 그 회고록이나 또는 그 회고 노트 이런 것들이 참 귀중한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 발굴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광복된 지도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제대로 알리고 연구하는 게 우선된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영천의 위험천만한 도로 며칠 전 전해드렸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영천시는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승용차, 대형 트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상이 된 신호 위반과 과속 때문에 마을 주민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나는 다박산 영감으로 갈비하고 막 부러지고 그래. 좀 많이 다치. 사고가 잦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논밭을 잇는 이 교차로를 집 앞 골목길처럼 매일 이용합니다. 문제는 교차로가 마을 인근 산업단지 3곳과 경부고속도로 영천 나들목과 연결돼 있어 통행량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단속 카메라까지 없다 보니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우리 동네 관문화인겨 이게 마을 아빠인겨 홈태. 그러니까 여기 사람 결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 오늘까지 10년 넘게 사고 그만이 나도 대책이 없었다는 게 좀 잠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줄기차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도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요구한 지 2년. 주민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제기한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교통사고는 일어났습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도로가 위험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시 공무원이고 경찰들은 제 민원 같은 걸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영천시는 경찰과 협조해 이동식 무인 단속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부터 이런 민원이 있었고 주말에
행정 조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위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주민 민원에 귀를 닫아온 영천시는 참다 못한 주민이 국민신문고 서국행정에 신고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4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6층짜리 상가 건물 3층 당구장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당구장 비품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50대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구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50대 방화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